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1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15일차입니다. 1415일차고요. 오늘은 88페이지예요. 네, 놓아버림 88페이지. 원망. 왼쪽에 보면 원망이 있어요. 원망. 원망한, 억울하다, 원망한다. 그거는 뭐예요? 화가 나 있다. 내가 나에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세상에 누구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지. 그 원망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암울함과 무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커다란 걸림돌 가운데 원망이 있다. 암울해지고 의욕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커다란 걸림돌 가운데 한 가지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남편한테 원망하는 거.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으로 또 이게 옮겨가죠. 옮겨 타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망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주제이며 원망 그 자체만으로 봐도 독립적인 주제이며 파고들 만한 가치가 있다. 파고들 만한 가치가 있다. 누구나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다 이 원망이 있죠. 그래서 파고들 만한 가치가 있는데 첫째, 남을 원망하면 큰 보상이 따른다. 남을 원망하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큰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나는 죄가 없어진다. 나는 죄가 없고 네가 죄가 있는 거야. 네가 잘못됐잖아.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이제 큰 보상은 나는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민을 즐길 수 있다. 자기 연민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원망은 네 원망을 함으로 해서 네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연민을 즐길 수 있고 순교자나 피해자가 된다.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네가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동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가장 큰 보상은 나는 죄 없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나쁜 자가 된다는 점에 있다. 원망하는 거는 상대방은 나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착해서 피해봤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원리라는 거죠. 이런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은 대중 매체에서 늘 볼 수 있다. 수많은 논란과 비방, 인신 공격, 소송으로 각색된 원망 게임이 끝없이 이어진다. 원망에는 감정적 보상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이득도 따른다. 감정적인 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도 따른대요. 따라서 죄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은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죄 없는 피해자. 그래서 종종 경제적 보상까지 따르기 때문이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인신공격하고 소송 걸었을 때 보상까지, 경제적인 보상까지 따랐을 때는 원망하고 저 사람을 내가 피해자고 가해자로 봤을 때 또 이제 보상까지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의 훌륭한 사례가 수년 전 뉴욕시에서 있었다. 어느 날 버스 사고가 일어났다. 앞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작은 무리를 짓고는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적어냈다. 그러자 무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재빨리 감을 잡은 구경꾼들이 몰래 버스 뒤쪽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부상당한 죄 없는 희생자가 되어 슬며시 앞문으로 나왔다. 그들은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보상금을 받으려 했다.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다. 원망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변명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버스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름과 주소를 냈을 때 이 사람들은 재빨리 감을 잡은 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로. 그래서 구경꾼들이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몰래 뒤로 버스 뒤로 가서 부상당한 죄 없는 희생자 뒤에 슬며시 쓰면서 같이 보상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희생자가 된다는 거는 보상도 따른다라는 단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사실 보상만 그냥 받는 건 아니죠. 언젠간 또 다시 이 우주의 세계에서는 내가 보상을 받으면 다시 보상금을 다시 내놔야 돼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원리 자체가 세상에는 딱 맞춰져요. 뿌린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다. 원망을 하면 매일 한계 속에서 왜소하게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원망을 하면 왜소하게 느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서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다 그러나 대가가 있다. 또 거기엔 또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대가가 있는데 자유를 잃는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한 피해자 역할에는 나는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무력하다라는 자아 개념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이 개념의 무의욕은 암울함의 주요 성분이다. 의욕이 없고 암울할 때는 암울한 거예요. 그런 상태는 나는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무력하다라는 자아 개념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자꾸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무욕, 암울해진다.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죄책감을 또 갖고 있기 싫은 거예요. 그 원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잘 보면 내가 왜 그런 건지 나를 자꾸 찾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왜 그런 건지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고통을 받든 행복하든 다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 선택이잖아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누구에게 투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 자신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누구에게 어떤 생각을 또 던지고 있지, 욕망하잖아요. 욕망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투사를 한다 하죠. 내 생각을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이 밖으로 던지는 생각은 곧 다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원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그랬어. 엄마 때문에 그랬어. 엄마가 그랬잖아.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옮겨져 오면서 20살이 넘어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 때문에 그쵸?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주변 사람 누구 때문에, 이제 그런 원망을 계속 이제 원망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엄마를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원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원망을 하면서도 내가 두려우니까 원망을 하고 있지? 그게 놓게 되는 거죠. 예, 놓아지는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걸음은 우리가 원망하려고, 그러니까 원망에서 벗어나려는 첫걸음은 우리가 원망하려고 마음 먹는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원망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야. 내가 수치심을 갖고 있기 싫어서 원망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한다는 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은 그 같은 상황을 용서했거나 잊어버렸거나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 어떻게 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은 더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용서하거나 그 상황에서 용서가 되고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 앞으로 빅토르 플랭클의 경우를 보았는데 플랭클은 나치 수용소 간수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수용소에서의 경험 속에 선물이 숨어 있음을 보았다.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플랭클 같은 사람도 있으니 우리에게도 선택권은 있다. 원망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 내가 원망한다는 거는 원망하기로 마음 먹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 마음을 나를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가 나를 아는데 정직성이 있어야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정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모든 세상에서 보는 것들이 느껴진다. 원망에 대한 것들. 암울하고 의욕이 없고 자신이 없고 그랬을 때 세상에 그 감정들을 자꾸 기전들을 쓰는 거예요. 감정 기전을 자꾸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그래도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자꾸 보세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주변 사람들의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인지 잘 못하는 것을 보고 단점이 보이는 것인지 그게 지금 나의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뀐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장이 또 바뀌겠죠. 또못 가신 분들도 또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보고 있지? 저도 되게, 뭐 좀 약간의 부정적인 게 보였더라면 갔다 오고 나서 가서도 힘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과정들이 조금 있었는데, 마지막 날로부터 해가지고 또 되게 이제 올인을 해야 되겠다. 내가 왜 감정을 왜 이렇게 들고 있을까라는 걸 보면서 에너지가 확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또 몰랐는데 또 이렇게 젊은 친구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야, 엄청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구나. 점점 희망을 보는 거죠. 그런데 너니까 희망이 보여가 아니라 너니까 희망을 보잖아.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내 기준으로 해서 희망을 보고 있느냐, 어둠을 보고 있느냐. 그건 내 의식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두운 것을 자꾸 보고 있으면 왜 그럴까? 왜 그렇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 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선생님도 토요일 날 또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2011년도에 어떨결에 호킨스 박사님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만나 뵙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나 뵀던 분들이 지금 여기 몇 분이 지금 아침에 반짝방도 들어오시고 수업을 듣는 분들이 계시고 또 원망하면서 또 뭐 다른 어떤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떠나가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쵸? 그래서 100명 중에 소수가 남아 계세요. 많이 있지는 않고.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정말 들어가서 축도받았던 곳을 요번에도 갔었단 말이에요. 갔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때도 그러셨어요. 지금은 잘 모를 것이다. 차후에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귓전에 남는 거예요. 아, 지금은 잘 모르는가 보다. 근데 그 어떤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뭐가 팍 응집된 그런 느낌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은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 경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게 경험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었고, 그리고 3주년 돌아가신 지 3주년 됐을 때, 12년도에 돌아가셨고, 2015년도에 한번 또 찾아뵀을 때도 거길 갔었어요. 갔을 때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안다면 부정적으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어릴 때 엄마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당해져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당해져서 내가 프로그래밍이 왜 어떻게 당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뭔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나,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는지 한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또 각성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거죠. 자꾸 나를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또 호킨스 박사님이 계셨던 곳, 성당, 성지가 될 곳이다. 앞으로 뭐 못 가셨던 분들은 앞으로 또 가실 기회가 또 있겠죠.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처음 가신 분들은요, 또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몰랐듯이. 근데 저는 요번에 가서 이제 묵도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세도나 자체도 요번에 네 번째 간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갔는데 그 새벽에 올라가는 그 벨락, 그 기운, 좀 시간을 더 많이 잡고 명상을 하고 싶은 그 진짜 일주일 정도 있고 싶은 그 벨락의 그 기운들, 고요한 막 그 주변에 그 모든 그 집중되어 있는 그 고요한 그 평온한 그 기운들이 너무 기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평온해질 때 뭐가 올라오는 게 더 느껴지잖아요. 근데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그 세도나는 돈 주고 또 갈 수 있어요. 제가 돈 주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호킨스 박사님이 계셨던 그 유골 있는 곳은 선생님도 생각지도 않게 그 문이 열렸죠.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 이렇게 갔다 온 것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라서 정말 요번 여행에 들었던 돈이 6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배 그 이상 10배? 600만 원? 6천만 원? 6억? 아니요.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먹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어디서도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를 이렇게 얼마다라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신 분들께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내가 내 일이 점점 잘 풀리는 거지. 갔다 와서 이 원망, 오늘 주제가 원망이잖아요.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또 원망을 할 것이냐, 감사를 할 것이냐.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원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아이고 내가 괜히 왔어. 뭐 했어. 그래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나. 계속 꼬이는 거죠.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또 돈 주고도 갈 수 없는 코스를 갔다 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고 이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코스도 그렇고 호킨스 박사님의 그 6월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 또 SNS로 이미 성장을 한 곳에 그분들의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었다는 거, 그걸 끌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하고 자꾸 단점을 지적을 하고 한다면은 내가 일이 잘 안 풀려요. 내가 일이 안 풀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남 탓을 해서는 세상에 원망만 하다가 한생 가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일단 알았는데. 그래서 원망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전이 여기 너무나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한번 잘 보세요. 원망을 내가 왜 할까? 암울하다. 내가 암울한 거예요. 어둡고 부정적이고. 자꾸 누군가를 보면 부정적으로 막 끄집어. 개라고 그러죠, 개. 걔는 세숫대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밖으로 절대 한 마리도 못 빠져나온다죠. 한 놈 빠져나가면 끄집어내리고 끝까지 끄집어내려가지고 못 나가게 해서 다 가득 해서 한 마리도 밖으로 못 나간대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개 같은 거예요, 개. 개. 나만 죽기 싫어. 너도 죽자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요번에 다녀오고 나서 긍정적으로 이게 희석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긍정적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희석이 많이 돼서 진짜 어디서도 이렇게 빨리 긍정적으로 밝은 에너지로 확 바뀔 수 있는 거? 그냥 겉에 똑같죠, 사람은요. 사람은 생김새도 똑같고 옷만 바꿔 입을 뿐이고 뭐 이 머리는 잘랐다 길었다가 뭐 붙였다 뗐다 뭐 이러면 되는 거고 안경도 썼다 벗었다 하면 되는 거고 옷도 까만 거 입었다 흰 거 입었다 뭐 겉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 의식 나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의
본체, 빛, 에너지가 정말 확확 달라질 수 있는 거? 완전 강력한 에너지장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 돌아가실 때 천을 넘어서셨잖아요. 그 유골이 진짜 의식이 높으신 분들은 그 유골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의식이 그대로 있다 하시잖아요. 그 에너지 장이 안 보이니까 몰라요. 엄청 강력한 밝은 에너지 장에 진짜 빛의 샤워를 하고 나온 그런 느낌이 또 막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엄청 정말 잘 다녀오셨는데 원망을 할 것이냐, 감사를 할 것이냐. 그것 또한 내가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을 원망할 때는 어떻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남을 원망하는 거는 내 죄책감을, 내가 자신 없음을 인정하기 싫을 때 저 타인들에게 원망을 하고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그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하고 죄책감을 갖기 싫을 때 타인들에게 원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원망할 만하게 보인다 해도 아무리 원망할 만하게 보인다 해도 모두 마음 먹기에 달렸다. 누구 마음?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고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스스로 뭐요? 내가 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의식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밝게 가는. 요번에 되게 일찍 일어나는, 제가 토요일 날에도 미팅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제일 24시간이라도 잠을 잘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보다도 일찍 일어나지고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일찍 일어나는 영화 케이스가 많죠. 저도 어제 낮에 잤다가 저는 밤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안 자고 있어요.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왜 이러는 걸까요? 2시에 일어나질 않나. 지금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서 꿈쩍꿈쩍거리고 잘라고 그러다가 1시, 2시까지 잘라고 그러다 잠이 안 와서 아우 내가 이러고 누워가지고 꿈쩍거리니 일어나서 빨래를 벗고 빨래를 해야지 하고 팩을 해야지 하고 또 11시부터 돌아다니다가 지금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을까요? 그냥 잠이 안 와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나 봐요. 반짝방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늘어났고 엄청 밝은, 그죠?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식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성공도 누구에 의해서 성공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웃겨 죽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저는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다른 방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어디 자기 허락도 없이 올인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성공하겠다는데 내가 내 의식을 결정하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해요? 누구 허락이 필요한가요? 기댈 때는 허락을 받는 거야. 아니죠. 그 누구의 어떤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모든 성공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 그 시차가 달라요? 구나은 사장님. 어, 일찍 일어나서 요새 들어오시네요, 반짝방을. 에휴, 감사합니다. 매일 들어와 주시면 너무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셔서 계속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나의 의식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 그렇죠?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내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허락도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게 그러고 나서는 저희 남편은 콜록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니 어제는 또 저희 아들이 엄마 아빠가 입맛이 없는지 밥을 잘 안 드셔 3kg가 빠졌대 뭐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뭐 본인이 뭐 살이 빠지기로 결정을 하셨겠죠 뭐 저도 살을 빼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빠지고 있는데
본인도 살을 빼기로 결정을 했겠고, 뭐, 입맛이 없기로 결정을 했을 것이고, 저는 성공을 더, 이제는 더 확장해서 성공을 하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 반짝거리는 그 밝은 젊은 친구의 SNS 잘하는 친구가 눈에 보이고, 또 다른 친구들을 또 찾아야 되고, 그들을 무대로 또 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밀어줘서 뒤에서 밀어주는 거, 앞으로 보내는 역할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에 더 보이는 거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해야 한다라고 보지 않고, 원망하기로 마음먹을 뿐이라고 보는 사람은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원망해야 한다. 원망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다. 그럼 마음먹은 거는 내가 바꾸면 된다. 원망했다 내가 바꾸면 되는 거고, 그냥 원망해야 한다 하고만 그냥 하고 있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모든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보통, 마음은 보통 그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 탓이 아니라면 그럼 내 탓이 분명하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탓하는 거 환경 탓이 아니라고 꾸준하게 어디선간 계속 들었습니다. 그쵸? 근데 진짜 탓을 하지 않고, 아, 내 스스로 결정했구나.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결정권은 또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면 신나는 거 아니에요? 신나잖아요. 근데 결정권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모든 것들은 올인하겠다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만 하는 것이고,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나는 올인을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남 탓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내 탓이 분명하네라고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든 나를 원망하든 둘 다 필요 없는 일일 뿐이다. 원망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에게는 원망보다는 뭐예요? 감사함이 있을 뿐이다. 그렇잖아.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여러 가지 팩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세상에서 의식을 만난 것도 선생님을 만나서 의식 수업을 듣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해주시던 감사한 것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하루가 오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대구에서 의식 수업이 있고요. 8월 24, 25일은 무의식 중에 엄마한테 돈에 대한 안 좋은 신념이 세팅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해주시는 날입니다. 돈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8월 24일, 25일 날 많이 또 초대들 주변에 하셔서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암만 성공해야지 현재의식에 그래도 무의식에서 내가 돈과 성공에 대한 게 좋지 않으면 결국 나는 하다가 분명히 원망할 거리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성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내가 정하는 것이니까는요. 오늘 감사하고 신념 찾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요. 내일 또 대구에서 수업하시는데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